연설은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 안정건 벨라도 대표, 이종원 전군연합 대변인, 김사무엘 목사 등이 등단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연설 후에는 행진으로 이어집니다. 오시는 길은 지하철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에서 200m 직진하시면 집회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를 올려. 무선 마이크 꺼봐요, 무선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나가는 오빠 더 멋있다. 오상정, 가지마, 가지마. 오상정 돌아와. 오상정 어디가? 케이블카에 계속 꺼놓는데. 한 분씩 한 분씩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전 대표 문제 걸렸대요. 그렇지, 맨날 먼저. 아까 난 전화하고 그래 내가 늦게 와도 너라도 진행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맨날 먼저 된대요. 아 진행하라니까 왜 안 해? 아니 한번 감독이 쉬면 왜 이리 좋을까? 아.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장하겠다 진짜. 아 근데 다른 거 하는 동안 노래나 틀어줘야겠다. 우린 그렇게 두렵다. 우린 그토록 애써
와닿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동지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지 말고 우리는 살아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살아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기념관 앞입니다. 전쟁기념관, 6.25 전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그것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천창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왜 그러십니까? 별님.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오늘 오후 일기상으로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일기가 배고 맞지 않아요. 어제도 안 맞았잖아요. 그놈의 로또랑 똑같아요. 일기예보가 그놈의 로또랑 똑같아요. 왜 이게 안 맞는지 맞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이 자리에 누가 일당 줘서 나오신 분 누가 손들어 보세요. 누가 일당 주던가요? 자, 자발적으로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분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잘났다는 석박사, 판검사 많지 않습니까? 또 교수들도 많고 일부 말고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면은 특히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고 존경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 이쪽에도 있고 이쪽으로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앞쪽에 국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비도 방송 대표님 방송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비가 오면 쌀쌀하고 춥습니다. 네. 특별히 비 안 맞고 보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집회할 때는 집회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집회할 때는 집회에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모두 선동진이 릴렉스 하시고 이거 하나 잡수시고 이거 이따가 일단 진행하고 나서 일단 국회 팔팔 타오르시는 찹쌀떡 하나만 좀 맛보면 안 돼요? 아니 일단 여러분 별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자, 바로 네. 자, 국회 앞에 보이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둘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쪽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고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 누구 삼천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니 기도전하세. 다음은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없고 바람도 불고 쌀쌀한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합니다.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전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는 그저도 우리의 이 마음
네, 햇불의 이 마음, 불 같은 마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한결같이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여기는 8시까지밖에 집회 시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8시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아래쪽 12번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걸 자꾸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대통령 특별 경호구에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 8시까지 집회가 여기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사람이 집회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점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도 필요하고 또 햇빛이 뜨거우면은 햇빛 가림막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한 국민의 그 기본권, 국민의 그 기본 인권을 경찰은, 구청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일반 집회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맞죠?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헌법 1조 지금 왕조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른바 좌파 집회할 때 여러분 김제동 알죠? 김제동. 네. 김제동은 주구장창 헌법을 외우고 다니고 국민들에게 헌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김제동 어디 갔습니까? 부정선거가 좌우 진보의 무슨 문제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데 이른바 좌파라는 연예인들 그때 당시 강화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선택적 정의, 자기 패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진짜 좌우 진영 대립이 심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권들 지금 300명 국회의원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 제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당 야당을 말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부정선거에는 거대한 카르텔로 형성된 범죄 집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것은 국민 장관, 국민 복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불의의 한간 4.19 민주헌법을 개정한다고 분명히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사문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주권은 국민의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전문이 휴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민들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법입니까? 이재명 같은 놈, 국힘당에 잘났다는 놈들 부정선거 말하면 다 자르거나 다 경선서부터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이런 정당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더불어조작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힘당도 모두 다 회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불법 가짜 권력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사가 민의가 반영된 투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투표 반드시 국민들이 불복을 선언하고 무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의 봉기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저항투쟁을 해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놈들은 모두 하나같이 싹 썰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우리가 시를 하는데 윤석열도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꿀복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년 10년 길게는 20년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2022년 8월 30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2번을 만났습니다.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인데 2번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뜻 같아요. 하늘이 뜻. 전화기가 윤석열 출근길에 시위를 하다가 전화기가 깨져서 거기 들어갔다가 윤석열 아까부터 그 상가에서 우연히 2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그때 주변에 경호원들 수행 비서관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투쟁 현장에서 말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2번 만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해 주세요도 아니고 나는 이 오랜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자리에 만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도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는 대통령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천동진. 네, 어쨌든 우리는 5월 10일 이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 천동진님, 시민들 자리에요. 그러니까 시민들 자리입니다. 흥분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순서를 빨리 이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5월 10일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우리 시민들 무대인데요. 한 2시간 3시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기꺼이 마이크를 드립니다. 자, 앞에 계시는 우리 비교적 젊은 분인데 오늘 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고 하시는데 편하게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시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박수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용기 내주신 우리 여성 시민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들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성경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발언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불러주셨는데 나오지 않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제 문장들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부정선거라는 이 주제를 인지하게 된 지가 몇 주 안 됐습니다.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너무 궁금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선거 결과를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몇 가지 지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 제가
이번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말로 지지를 보냈던 몇몇 후보님들의 지역에 대해서 과연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했던 분이 어떻게 이기고 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싶었고 순수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겁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 그 순간에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인터넷으로 부정선거라는 데이터부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들을 골라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제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본적인 4년제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배웠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수치가 사전선거의 수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에 비해서 지는 그 수치와 그리고 그 갭, 사전투표에 있는 갭과 본투표에서 나타나는 갭의 차이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건 확률상으로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배워도 이 수치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싶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사전투표보다 본투표가 다 일률적으로 2배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이기는 거는 다 모두 다 전 지역이 2배 가까이 이긴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이게 혹시 부정선거라는 건가? 라는 거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됐는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관위라는 단체를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서 이 기관을 호도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전체의 어떤 선량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뢰를 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본다고 해도 너무도 이상했고 저는 결국에서야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을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전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그 결과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도 이상하다. 서울의 전 지역이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수치를 만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선관위에 부정에 대한 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파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일개 시민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뒤져서 언론이 보여준 기사나 뉴스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더 황당한 것은 최근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터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채용 비리가 몇 건만 터져도 저희는 이것이 사회에서 엄청난 정말 중요한 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선관위의 비리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200명이 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채용 비리가 다른 비리와 견주었을 때 정말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용 비리라는 것은 서로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에서 꼭 지켜야 하는 주요한 어떤 사명의식과 직함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권한과 책임과 그런 것들을 모두 묵살하고 이 사람이 나를 뽑아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뒤를 봐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여기를 꽂아줬는데 이런 것들로 먼저 결탁돼 있다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투표에 대한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절대 밖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옆에 앉아있는 내 부장님, 내 과장님, 내 위에 있는 팀장님이 나를 꽂아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을 발휘했을 때 누가 그것을 먼저 나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채용 비리라는 것에 그 비리 자체가 이 조직이 자정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수면으로 떠올릴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의혹을 심지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미 이전 대선, 이전 선거, 총선에서부터 무수한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것이 이 부정선거로 인해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쪽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이 갈라치기를 해서 어느 한쪽만 주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 힘이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러니까 정치에 정말 특별한 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일수록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 희망, 그 꿈이 실현하는 것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거가 잘못됐는데, 선거가 부정하다는데 왜 여당이 국민의힘만 나와서 얘기해야 하며, 심지어 야당인 재경로 휴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선관위 인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여당에서 나온 인사를 선관위의 인사에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인사들이 선관위에 중요한 자리에 다 박혀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권력을 가질 때에 힘써서 나섰던 그 열정만큼 우리는 명백하다. 우리는 권력을 가질 때나 그 권력에 대한 어떠한 의혹을 받았을 때나 우리는 똑같은 힘을 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다라고 나서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당만 나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선관위에 야당의 인사를 앉혀온 그 모든 권력자들과 책임자들이 그들이 정말 깨끗하고 명백하다면 더욱더 나서가지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지금 감찰을 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답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마지막 이유는 여기 이렇게 나와봤는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더 멀리 사시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1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년을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리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의 어떠한 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참여를 하면 너 왜 다수가 아닌 저 소수의 편에 서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더 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소수밖에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개탄하면서 저라도 나와서 여기서 지금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알아주고, 저 사람이 오늘 처음 나가서 이 마이크까지 잡게 된 이후에는 도무지 어떠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지 제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수.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이미 이전에 조국 사태와 같은 이 사회에서 어떤 불공정과 정의와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무수한
진지하게 터져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 목소리 내줌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청년들, 그 목소리를 내줬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 이 채용 비리는 조국 사태와 맞먹고 그 이상이 됐으면 이상이 됐지 더 덜한 사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살기 힘든 젊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이미 목소리를 많이 내주었던 젊은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부탁한다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진정해. 이거는 또다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유우파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발걸음을 떼고 활동하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더 나와서 더 많은 나이대와 더 많은 연령과 더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마다 우파들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리의 문제의식,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는 감히 저희 자유우파가 앞으로 더 결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듣고 발언하는 이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는 말 아시죠? 여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눈빛을 보니까 그냥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연사로 모셨는데 진심 충분히 통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수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꼭 준비된 연설 아니라도 이렇게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에서 온 누군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필요면은 안 해도 되고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튜브들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좀 예,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기성경입니다. 예, 뭐 이 정도면은 제 소개는 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물 한잔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 그러면 소개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집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처음 나옵니다. 예. 처음 나왔는데 이미 유튜브에 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꽤 유명 스타입니다. 민경 의원하고 뛰었고 광화문에서 마이크 3번 잡고 이제 연결됐습니다. 오늘 왜 왔느냐? 일부러 국민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나왔고 저는 이제 개인 소개하면 저는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미국에서 컴퓨터 석사, 미국에서 컴퓨터 박사를 받은 장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재미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조만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싸움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얘기하면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니까